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진행을 맡은 장혜리입니다. 함께 진행 도와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때로는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변함이 없는 게 참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또 2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네. 네. 오늘 드디어 또 코스닥 지수가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 9월 이후였죠. 네네. 21년 만에 천선을 또 돌파를 하면서 네. 천스닥 시대를 열었어요. 네네.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제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사실 그때 이제 코스닥 버블인 게 2000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실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대우 사태가 그때 또 터져가지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펀드에 채권형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좀 많이 받고 그랬죠. 오히려 네. 이제 코스닥에 투자했던 분은 그때 이제 수익을 많이 낸 그런 이제 시절이 다시 온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수급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이 코스닥이라는 게 뭐 개인들도 사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이제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코스피에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오늘은 또 보면은 개인들이 또 뭐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 또 외국인들이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일단은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일단 대형주가 워낙 작년에 이제 큰 수익을 내서 우리 주린이들이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지수 관련주에서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그 뒤에 보면은 오히려 주가가 뭐 오르는커녕 하락 내지는 이제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 또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대형주는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오르려면은 뭔가 또 뭐 예탁금이라든가 주변 항공 뭔가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죠. 좀 네. 자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정체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좀 가벼운 코스닥으로 좀 이렇게 어떤 관점이 좀 변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일단은 차트 모양이 굉장히 이제 제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주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3일 오르면 또 이틀 3일 빠지면 이틀 오르고 이렇게 네. 아마 반복되면서 일단은 큰 우리가 뭐 악재가 없는 한 일단 우상향 흐름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갈 텐데 일단은 수익률 면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일단 코스닥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또 코스피와 또 코스닥과 관련해서 또 좋은 종목들 또 그리고 네, 순매수 상위 종목 분석까지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잠깐 주춤했던 우리 시장이 다시 또 조금씩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0.61% 상승폭 켜내면서 3,154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3% 상승하며 1,004포인트 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오랜만에 보는데요. 외국인이 1,100억 원대, 기관이 1,026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 팀의 개인은 지금 2,0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81억 원, 기관이 217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80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4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83,6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73%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네이버는 0.52%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LG화학 2% 가까운 강세 흐름 속에 84만 1,00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4%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면서 68만 4,000원 흐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16%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아차도 0.83%, 모비스도 0.12% 상승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다 지금 탄력받고 있고요. 포스코도 0.15% 상승불로 돌려 세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4.88% 강세 흐름 속에 27만 9,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물산도 오늘 4%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생활건강 0.38%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오늘 3.36% 급등세 기록을 하고 있고 KB금융은 1%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SK 오늘 0.85% 탄력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1% 시세 밀리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CGN이 1%대 강세 흐름 속에 오늘 카카오게임즈도 2%의 탄력 받으며 55,900원 흐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86,200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HLB가 0.57%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알테오제는 1.48%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SK머티리얼즈도 0.8%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0.57%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NM도 함께 0.78%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원익 IPS 오늘 1.5%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LNF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제넥신 오늘 4.7%대 급등세 속에 103,800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KMW도 1.82%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42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자도 1명이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WHO에서도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단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4차 유행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육과 온라인 관련주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상교육 0.84%, 애니능률이 3%, 아이스크림 에듀가 1%대 상승불, 메가스터디 모두 다 0.8%에서 0.3%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메가임디가 특히 6.9% 크게 상승하며 4,57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멀티캠퍼스는 소폭 상승, 지금 디지털 대성은 2%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웅진싱크빅이 7%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출판사 2.38% 상승하고 있습니다. CSLG도 지금 0.91%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 4.5%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휴마시스가 13%대 또 급등세 보여주면서 13,0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PCL도 1.8%대 빨간불 켜내면서 56,1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젠텍 0.47%, 시젠도 0.74% 탄력 받아내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이 오늘 거의 30% 거의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상자 EL이 1.61% 상승하며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은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일단은 상승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지금 증시에 어떤 악재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관심사항이 있던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소송이 네. 일단은 뭐 어떤 둘 다 승자로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게 좀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과 또 장 초반 핵심적인 흐름 같은 거 짚어주시면. 일단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키트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진단 키트 신속 도입하자라 가지고 네. 일단은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나노엔텍이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휴마시스 얘기했는데 휴마시스는 한 15분 정도 판단되는데 뭐 우리 나노엔텍은 뭐 그보다 빨리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노엔텍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위주코프라고 이제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20주 연속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미주코프가 이제 주유소도 있고 해가지고 또 이 종목도 오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어떤 미디어라든가 이런 OTT 관련돼 가지고 소외받았던 종목이 있어요. 제가 네. 유심히 봤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이 총 계속 뭐 NC소프트가 지분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14,000원 오면은 계속 빠졌다고 뭐 10,000원 누가 하다가 오늘은 거의 뭐 20%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누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보면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 뭐 P&E 솔루션도 저도 이제 이거 한 6개월 동안 보고 있는데 그 종목도 굉장히 고생했던 종목이에요. 네. 저도 이제 그 봤던 종목인데 최근에 그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서 25,000원 갔다가 다시 22,000원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도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그 보면은 1위 종목은 이제 PNT예요. 그래서 PNT 따라하는 종목이고 PNE 네. 솔루션은 또 아마 이름이 바뀔 때 원익 그룹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M&A 테마가 있었는데 그 인수 가격 자체가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원래는 작년 연말부터 떴어야 되는데 못 뜨고 있다가 자기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갈치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워낙 뭐 지금 반도체 부정력이 나오면서도 장비주들도 계속 우리가 소재주란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일단은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인 관련주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또 정치 테마주까지 또 말씀을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발 앞서서 투자 전략을 짜드리는 오프닝벨 2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또 특별한 시각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네, 이슈킹인데요. 오늘은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종목 흐름을 살펴보면서 내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투자 전략과 또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코너 이슈킹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동기 전문가님 계속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유가증권,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동시에 매수,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매도한 종목들을 한번 볼 텐데 일단은 코스피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반복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또 샀다가 팔았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지속적으로 기관의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을 말씀드린 3만 이 대형주들은 3번 크게 빠지면 이틀 오르니까 이제 네. 그런 어떤 그 음봉 전략, 이제 음봉 전략인데, 그러니까 음봉이 한 3개 떨어지면은 사는 이런 이제 전략하면 이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이제 순매수를 하면 올랐을 거고 당연한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매도를 했으면 빠지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또 전략으로 활용하면은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주도 단타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네. 것도 기회가 그다음에 이제 그 옵션 만기일 날도 이제 크게 빠지는 종목들은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원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략이 좀 통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찬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대형주가 갑자기 뭐 옵션 만기일 날 급락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런 그 한 달에 한번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시효과 때 갑자기 빠지는 종목들 봐서 매수하면 그 다음 날은 네. 이제 원위치 되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도 단타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요새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어렵지 않나. 워낙 차익거래 이런 게 워낙 AI식으로 알고리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지난주 4월 5일 날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건설, 한국전력, 롯데정밀화학, 포스코 케미칼, 신세계 우리가 전부 뭐 익숙한 종목들인데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뭐 주가가 조금씩 올랐지만 아직은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올해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일단은 이런 철강 쪽에서는 이제 대장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장주들이 갔다가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그의 2등주들도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또 철강주들도 계속 뭐 올해는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겠지만 일단 주가라는 건 항상 오르면은 또 내렸다 가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우량주,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은 음봉이 한 3번 빠질 때 사서 이틀 오르면 파는 이런 전략이 일단은 그래도 좀 확률이 높은 일단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건설도 뭐 일단 건설주
매수에서는 일단은 차 선호주로 나오죠. 네. 1등주는 이제 탑픽은 GS건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차 선호주로 이제 현대건설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은 뭐 이게 안정적인 주식이죠. 네. 어차피 뭐 수익을 정부에서 일단은 컨트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경기 방어적인 종목일 때 이제 한국전력인데 일단은 이날은 좀 동시에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 정밀화학, 뭐 화학주들도 계속 뭐 올해 업황이 좋다 해서 이제 계속 화학 업종에서도 아마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아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뭐 2차 전지 관련주 뭐 신세계도 이제 요새 뭐 프로야구도 인수하면서 계속 이쪽에 이제 신세계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팔았느냐? 이제 네이버, 롯데케미칼, LG전자, SDI. 그래서 보면 이제 LG전자하고 SDI 그 뭐 여러 가지 뭐 잘 아는 종목인데 SDI는 또 팔았어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또 상대적으로 뭐 어떤 그때 이제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뭐 각형이다 아니면 뭐 유럽에서도 자체 구축한다 미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도 좀 우리가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아마 기관의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그때는 이제 LG화학하고 SK그룹하고 이제 이게 그 합의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LG화학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LG전자도 일단은 뭐 MC 사업부 뭐 일단은 철수 이런 얘기하면서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LG전자도 일단 아직은 주가에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일단은 순매도. 그다음에 이제 SK도 지금 이제 계속 뭡니까 지배구조 개선해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일단은 팔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SK 그룹주들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이번 주나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오늘도 아마 SK 그룹 주식들이 굉장히 전부 다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월 6일에는 또 LG 디스플레이를 또 매수했고 카카오,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화성인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카카오도 지금 목표가 계속 이제 올리면서 또 오늘도 보니까 또 뭐 어디 웹툰 또 어디 인수를 했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아마 네. 지금 네이버하고 계속 경쟁을 붙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네이버가 오르면서 계류율이 좁아졌다가 지금 다시 벌어진 것 같아요. 카카오가 좀 많이 올라갔고 네이버는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이버, 카카오는 어떤 영원한 경쟁자지만 일단 선의의 경쟁자가 되면서 아마 계속 새로운 어떤 그 뭐 이벤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죠. 우상향으로 계속 가면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받을 때 아까도 얘기했던 3만 이원 전법을 하면은 계속 수익을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증권주는 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오를 때는 증권주가 당연히 오를 거고 빠지면은 이제 하락을 하는데 증권주도 보면 이제 수익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항상 보면 이제 증권주랑 금융주는 지금은 좋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이제 그런 게 투자 심리를 좀 이렇게 자극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떤 주가의 영향을 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화성인더 요새 뭐 이제 화성인더서부터 이런 또 내수 관련주들도 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순매수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 SDI 또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모비스 KB금융, 현대차, 하나솔루션, 포스코에서 또 이날은 또 포스코를 또 팔았어요. 그리고 네. 이제 자동차 모비스라든가 이제 현대차도 팔은 모습, 하나솔루션도 일단은 매도 리스트에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4월 7일 날은 또 이제 OCI는 이제 옛날에 이제 동양학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알짜 기업이었는데 이제 태양광 때문에 이제 손해를 많이 받고 또 주가도 뭐 굉장히 그때 이제 미래에셋에서 그 주도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고 OCI도 이제 그러면서 태양광에서 적자를 많이 입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기관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좀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그래서 증권주도 보면은 이제 밑에 뭐 KTBD 증권도 있지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매수가 이제 몰리는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요새는 이제 CMO 관련주도 하도 뭐 지금 바이오다 코로나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사라져가는 종목이 되고 있거든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때는 또 일단은 기관의 외국인이 또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매도한 종목은 이제 네이버도 이제 끈질기게 끊임없이 또 팔고 있죠. 네. 그다음에 글로비스, 금호석유, LG전자에서 LG전자도 계속 일단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이제 계속 파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비스가 들어왔는데 이제 글로비스도 보면은 이제 지금 현대 자동차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글로비스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올해 보면 이제 공정거래법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배구조를 이제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아마 질 때는 아마 축이 현대 글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장애에서는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아마 정의선 회장 어떤 그 지배 구조 해가지고 어떤 그 이세 체제를 좀 확고히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현대차 그룹 주식들도 아마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나. 뭔가 그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4월 8일 날 이제 모비스를 또 샀고 기아,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대우건설 하면서 이제 건설주들이 올랐죠. 그래서 보면 네. 제가 1위 종목은 GS건설, 2위는 이제 현대건설, 뭐 3위는 이제 대우건설 이렇게 이제 건설주를 크게 이제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삼성전기, 빅히트, 삼성우선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어차피 이게 팔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선물하고 옵션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무리 뭐 실적이 좋다고 나쁘다 하더라도 일단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작년 연말에는 이제 특이한 상황에서 올랐지만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어쩌다 한번 오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1년 내내 뭐 삼성전자가 주구장창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삼성전자는 이제 뭐 예금으로 생각하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묻어두는 종목이지 삼성전자 가지고 뭐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 왔다 이런 네. 종목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올라봐야 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뭐 작년에 그거는 이제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오른 거지만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 이제 사실 줄이는 많이 들어왔지만 네. 실제 상황은 이제 삼성전자 90일정에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손실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제 배당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지 일단은 매매 차익은 일단 중기적으로 중장기로 보면은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뭐 그런 전략을 장기적으로 가야지 이거는 뭐 단기라든가 뭐 데이트된 이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를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도 이제 10만전자 가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겠죠. 뭐 천스닥도 왔는데. 그렇죠. 근데 네. 20년 걸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작년에 이제 9만 원 올라가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직은 이제 좀 아마 조만간에 다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또 2분기 실적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빅히트가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제 빅히트도 계속 뭐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주가 자체가 그게 이제 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올랐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이 점점 소멸되지 않는 거죠. 이번에 뭐 다이나마이트도 뭐 계속 조회수가 뭐 올라가고 있다는데 일단은 아마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 9일 날 이거는 이제 SK가 드디어 이제 매수를 시작했죠. SK.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카카오, 두산 피어셀, 금호석이 CA제일재단에서 이제 삼성 SDI가 이제 두산 피어셀 이런 종목을 일단 다시 순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SK는 계속 제가 지배구조 개선해 가지고 일단 올해 아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SK 자체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특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시총이 20조를 아마 한 5년 안에 거의 뭐 140조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뭐 지배구조 개선해가지고 이제 SK텔레콤을 분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하이닉스가 SK텔레콤의 자회사다 보니까 지분율을 30%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20%밖에 안 되니까 그걸 차라리 하이닉스를 손자회사보다는 자회사를 두는 게 SK 입장에서는 M&A도 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SK텔레콤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이런 우리 통신주들은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통신사가 기간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이나 뭐 LG 유플라 KT는 그 외국인들의 그 한도가 50%밖에 안 돼요. 50%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국인 한도가 이거 작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통신 업종들은 50%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 네. 지분율을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계속 이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CJ제일제당은 지난번에 이제 워낙 뭐 좋은 종목인데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해가지고 계속 앞선 그렇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 되게 나왔고, 근데 파는 종목은 뭐 삼성전자, 모비스, 현대차,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기아, 삼성전기, SOL에서 이제 또 정유 관련주들도 팔았는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이거는 발표하기 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을 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떠버리면 또 부담되니까 아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이제 지수를 이제 이렇게 박스권에 이걸 우리 보면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보초 세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보초 세우면은 나머지 개별 종목들이만 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네. 삼성전자나 이런 뭐 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못 오르니까 그럼 지수는 뭐 가두리라든지 엿다 딱 박스권을 가둬놓고서 그러면 이제 이때 오히려 개별 종목들은 아주 뭐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이 또 이제 패턴이 바뀐 거죠. 작년 연말만 해도 연초만 해도 이제 대형주 위주 장해가지고 이제 차별화 장세를 하면서 뭐냐면 이제 학습 효과예요. 하도 이제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개별 종목 좋아하다가 작년에 이제 대형주 뜨니까 매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이제 학습 효과예요. 아마 이제 너무 펀드를 무시하면은 또 네. 이런 장세가 있을 때는 또 손해 본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삼성전자를 갈아타니까 다시 또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투자 철학을 꾸준히 밀고 나고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종목들도 뭐 키다리 수트라든가 아까 뭐 일부에서 뭐 P&E 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6개월 이상 다 고전한 종목들이 이렇게 갑자기 뜨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 종목의 주가 계속 뭐 진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6개월은 기다려 봐야 돼요. 이게 터닝이 6개월이 뭐냐면 이제 그게 121선이 이제 이렇게 터닝하는 시점 6개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한 달이 20일이니까 6개월 121선에 그래서 이제 뭐 20일, 60일, 121선을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무리 그 주식을 손해 보고 있더라도 일단은 그렇죠. 진득하게 6개월 동안에 잊어버리고 뭐 여행 갔다 오면서 맞습니다. 6개월의 결과에 그다음에 공모주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주들도 이제 물론 따상 가서 뭐 좋지만 이제 물리신 분들은 그것도 이제 한 번 물리면 공모주는 이제 차트가 없잖아요. 역사가 없으니까 그렇죠. 역사가 네, 이루어지려면 맞습니다. 적어도 121선 6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6개월 텀으로 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면 일단은 지난주에는 그 순매수 LG 디스플레이하고 카카오를 이틀 연속 순매를 해서 이 종목들이 이제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라든가 현대차, 그다음에 포스코, 전기, 기아, 그다음에 SK 금호석유는 일단은 이제 매수 매도가 이제 반복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3일 연속 매도를 했고 LG전자도 3일 연속, LG화학,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이틀 연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뭐 당연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카카오가 이틀 연속 순매수, 네. 2일 이상 순매도한 종목은 네이버, LG전자 3일, 그다음에 LG화학, 모비스, 삼성전자 이틀, 동시 매수 매도한 종목은 이제 여기 7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동시에 이틀 이상 매수를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초기에는 대량으로 매수했다가 또 후반전에 이제 팔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연기금하고 투신 보험이 뭐 지속적으로 사모펀드 다 매수를 했죠. 그래서 LG 네. 디스플레이가 이제 4월 2일 날 22,900원에서 이제 25,400원까지 오르는데 이제 기여를 한 건 일단 수급이 좀 개선이 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도 일단 21,300원 고점 찍고서 지금은 약간 이제 어떤 눌림목 상태로 일단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이제 지금 보면은 3일 연속 여기 보니까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죠. 외국 기관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가도 50만 원, 그러니까 49만 원에서 일단은 55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대 중반까지 해서 10%가 올랐어요. 네. 단기간에. 그래서 보시면 역시 수급 투신이 뭐 계속 사고 있었어요. 연기금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투신이 계속 펀드 런해가지고 펀드에서 인출이 되면 분리해서 계속 투신의 경우에는 이제 순매도를 보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사놓은 종목이 있다. 그럼 뭔가 이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또 보면 또 기타 범위는 많이 팔았는데 그거를 네. 불구하고도 일단은 주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 또 액면 분할했잖아요. 네네. 네, 15일 날 다시 이제 재개되면은 어떻게 가격 어떻게 형성될지. 일단은 뭐 액면 분할이 되면 저는 일단은 뭐 호재로 보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올라요. 조금이라도 우선 물론 이제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 상승했다 올라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마지노선 자기가 이제 그걸 이제 보유선이라는 보유선 네. 이제 뭐 보유선이라면 잘 내가 이제 어디까지는 보유를 하겠다 해서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서 그 가격에서 이제 했다가 오르면은 이제 계속 가져가는 거. 그러면 이제 오르면 어떻게 되면 이제 보유선을 올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략인데 네. 그래서 이제 보유선이 내가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인데 내가
만 원, 이제 1,000원이 됐어요. 내가 보유선을 이제 1,500원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12,000원 갔어요. 그럼 보유선 1,500원은 또 억울하니까 이제 보유선은 뭐 11,000원에다가 11,500원에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이익을 극대화해야지. 그냥 보유선은 올랐는데 또 바로 빠지기라 하면 그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주식을 샀는데 네. 빠지는 경우, 오르는 경우에도 이걸 어떻게 잘 팔아야 되냐면은 이제 보유선 전략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유선을 오르면 따라서 이렇게 뭐 100원이든 계속 올려가지고 결국엔 좀 높은 가격에 팔아야지만 마음이 놓이지. 그렇죠. 그 또 올랐는데 급등에 또 급락하면 이제 또 손실 보면서 또 잠수 맞습니다.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선을 정해서 이제 보유선을 이탈하면 매도하는 전략, 이거를 아마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는 뭐 아시다시피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40만 원 갔던 주가가 그래도 뭐 38만 원 선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저는 네이버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아마 36만 원, 7만 원 이때가 좀 그래도 매수한 타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네. 38만 원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파실 필요 없고, 만약 이제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밀리면은 한 뭐 좀더 37만 기다렸다가. 원대, 6만 네. 원대 사면 뭐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단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주식은 종목 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사는 거다. 타이밍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LG전자 역시 이제 계속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았던 종목인데 주가는 그래도 뭐 16만 원 갔다가 일단 15만 원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도 이제 최근에 또 기관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이제 동시에 팔았는데, LG화학도 보시면은 이제 82만 원 갔다가 이제 80만 원대까지 일단은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도 뭐 지금 거의 뭐 8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어떤 고비 한 82, 3만 원이 어떤 저항선으로 되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뛰어넘으면 또 LG화학도 한번 다시 한번 100만 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도 일단은 2일 연속 매도한 종목인데, 여기 보면 이제 3일 연속 매도하는 거 나오죠. 이 종목도 이제 30만 원 돌파했는데 또 올랐다가 계속 30만 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모비스. 그다음에 차트도 종목이 거기서 걸려 있는데 지금 이제 32만 뭐 31만 원대고, 이게 이제 저항선이 이거를 또 돌파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계속 이틀 연속 매도한 종목인데, 지금 뭐 8만 5천 원까지 갔다가 6만 원까지 갔었죠. 8만 6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8만 3천 원대로 내려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제 선물 옵션 파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회사가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개별 종목처럼 이게 이제 탄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보고 어쩌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오를 때 이때를 이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떤 단타, 어떤 뭐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일단 단기적인 어떤 주가에 희비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차트도 뭐 지금 배당락이 또 3월 말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또 배당금을 감안하면 그렇게 뭐 손해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일단은 66만 원대에서 계속 있는데, 아마 이 종목도 조만간에 일단은 70만 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아직은 좀 70만 원대는 좀 멀어 보이죠.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이제 계속 이거는 이제 매수 매도 반복되는 종목인데, 지금 뭐 20만 원 이상 갔다가 네. 지금 뭐 22만 원대, 그래서 뭐 이것도 박스권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22만 원대와 23만 원대에서 계속 주가 흐름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이제 우리 철강주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30만 원대에서 일단은 32만 8천 원, 거의 뭐 30만 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근데 이 종목도 거기는 이제 상단에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포항제철은 이제 포스코는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요소 만약에 요새 한 번 더 튀고 올라가면 또 고점을 갱신하면서 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일단 탄력성이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 일단 포스코면서, 아마 이 종목도 포스코도 사실 이런 종목들이 과연 오르기에는 무겁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이런 종목이 또 뭐 압니까? 또 40만 원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제 20만 원 계속 문 앞에서 무너지죠. 보면 20만 그러네요. 원이 거의 이제 저항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또 계속 차트들이 이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아도 마찬가지죠. 기아도 뭐 현대차나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은 8만 6천 원대 갔다가 지금 8만 7천 원도 갔었는데,
일단 다시 84,000. 이게 보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면 오르고 이 종목은 이제 팔면은 이제 빠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그 수급을 좀 이렇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차트 역시 지금 88,000원대가 지금 저항선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 이제 84,500원대를 일단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튀어 오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SK도 보시면 뭐 계속 핫한 종목인데 저도 이제 이 종목은 이제 30만 원 아니면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SK그룹의 이제 지배 구서 정점에 있는 지주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4월 9일 날 많이 삼으로써 이제 29만 3천 원 거의 뭐 이제 30만 원을 이제 거의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차트가 이제 이거는 올라섰어요. 지지선을 이제 어떻게 안착을 하면은 아마 거의 이런 모습이 한 3일 연속도 지속된다면 일단 SK도 일단 30만 원 이상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1월 달에 36만 원까지 갔었죠. 지금 거의 고점 대비 20% 하락한 상태인데 충분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또 최근에 거래량이 느는 걸 봐서는 SK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의 마지막 이제 금호석인데 이 종목도 뭐 금호석도 계속 실적은 좋아지는데 네. 여러 가지 또 뭐 이슈가 뭐 조카하고 뭐 이런 또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런 네. 있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반영이 안 됐지만 어쨌든간에 이 종목도 워낙 뭐 일단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은 아마 또 30만 원도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은 네. 사실은 겹치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뭐 많이 안 걸리는데 이제 PSK GST를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 윈메이드, 아지아이비티자. 저도 이제 PSK 종목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이 좀 종목을 설명해 이제 주시죠. 오늘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장비 뭐 이쪽인데 사실은 이제 PSK에 물렸던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종목이 이제 막 24,000원대에서 이제 물려 있다가 거의 뭐 2만 원까지 뭐 내려가고 이런 상태인데 최근에 네. 이제 막 연기금이나 아니 기관하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지금 뭐 4월 5일 날 급등을 했죠. 지금 거의 뭐 2만 4천, 5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익률 면에서는 이제 고점 2만 원 이상에 사신 분들은 수익이 별로 안 난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죠. 이런 종목들은 다른 그렇죠.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아까도 뭐 우리 일부 때 뭐 P&E 솔루션 네, 말씀드렸죠. 이 맞습니다. 종목들 사실 굉장히 고생한 종목들인데 실제로 수익률 면에서는 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오랫동안 이제 이 뭡니까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 오르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돌파를 해서 하는데 이제 PSK도 계속 42,000원 뭐 여기 하다가 이제 44,000원까지 왔는데 지금 45,000원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E 솔루션도 지난번에 뭐 25,700원이 고점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넘겼어야 되는 못 가니까 다시 2만 원대로 내려왔죠. 내려오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정말 안타까운 게 다들 이 종목에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안 가더라고요. 왜? 네. 그만큼 또 대기 매물이 많은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걸 돌파하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제 키다리 스토어도 계속 14,000원대 오면 막 매물이 막 나와요. 거기서. 근데 오늘 이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지금 16,000 거의 오늘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네, 상한가 키다리 스튜디오도. 20% 아까 이상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종목들도 고생을 한 3, 4개월 하다가 이게 올라오는 거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판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그렇죠. 수익을 일때 이제 주가가 뭡니까? 30% 하락해도 상한가 한 번이면은 만회가 되잖아요. 만회가 그래서 되는데, 오늘 네. 엄청 오르죠? 아마 오늘 몇 프로야? 24% 오르잖아요. 네. 거의 뭐 진짜 오늘 거의 진짜 히트 종목이 아마 저는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데 그동안 이 종목은 뭐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NC 소프트가 좀 출자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얘기 나오면서 오르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그 우리 미디어라든가 OTT 관련된 못 오른 네.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영화 쪽도 관련되어 있죠. 키다리 그렇죠. 스튜디오가. 그래서 하여튼 네. 뭐 스튜디오니까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고생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랜 또 기다림 끝에. 삼천단 제약, 위메이드, 아주아이비 투자.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매도한 종목인데 이제 삼천단 제약은 이제 안가 눈 약하는 종목. 위메이드는 이제 지난번에 뭡니까 NFT 관련해서 네, 올랐는데 맞습니다. 이 종목은 또 이제 소송이 걸려 있어요. 아. IP 해가지고 액토즈 소프트하고 해가지고 또 지금 최근에 다시 소송이 걸리면서 이제 위메이드가 항상 보면은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송 이슈, 그다음에 IP 이슈 해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탄력을 받고 올라갈 즈음에는 항상 이렇게 악재가 터져가지고 좀 네. 아쉬운 모습. 이 종목도 뭐
펄옵션에 10만 원도 가야 되는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게 위메이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 6일 날은 스튜디오 드래곤, 레고캠 바이오, 엔지킨 생명과 삼천리 자전거. 그래서 뭐 자전거는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나들이 자전거 종목에서 알턴 스포츠하고 삼천리 자전거.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주들,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엔지킨 생명과 해서 아마 이건 이제 암학회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스튜디오 들어가는 뭐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네. 이런 OTT라든가 뭐 엔터 이쪽에 대해서는 뭐 워낙 지금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 어느 종목이 튈지 몰라요. 지금 뭐 SM이라든가 뭐 JYP 엔터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뭐 계속 박스권 내지 하락세지만 언제 또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엔터 관련주들, 미디어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은 일단은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 아미코젠, 그다음에 KMW, SBI 인베스트먼트인데 지금 5G 관련주들은 진짜 안 오르더라고요. 지금 네, 뭐 맞아요. KMW에서 네. 뭐 서진 시스템도 뭐 최근에 뭐 좋다 반짝하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G는 일단은 거의 일단은 뭐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더라 못 오는 종목인데 워낙 이런 대시세가 난 종목들은 한 2년, 3년 걸리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5G는 뭔가 진짜 큰 이슈가 있기 전에는 좀 힘들지 않나. 네. 제가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4월 7일 날은 유니셈, 진성 TEC, SM. SM이 이제 매수가 나왔네요. 그래서 네. 이제 진성 TEC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그 건설 기계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뭐 두산 바켓하고 이제 이런 네.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매도한 종목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매도했고 8일 날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계속 순매수를 보였고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실리콘웍스, ST팜, 인선 이엔테, 아주 아이비 투자, 현대바이오. 그래서 이제 인선 이엔테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에서 1등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계속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인데 시젠, 셀리드, 원익 IPS인데 이 종목들이 또 이번 주에 좀 세기 때문에 좀 이게 지난주에 팔은 거는 좀 싸게 팔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4월 9일 날은 이제 종목이 늘어났어요. ST팜, 에코프로, 삼성전자, 오스코트, LNK 바이오, 오스테 임플란트에서 네. 보면 이제 에코프로는 이제 원래 그 에코프로 BM이 상장되기 전에는 에코프로가 이제 양극재의 대장주였어요. 자회사니까. 네.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상장이 되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상대적으로 입지가 작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하면 그때 에코프로하고 이제 LNF가 양극재고, 근데 네. 응급재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가 이제 대표 종목이었는데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는 일진 그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영향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일진 그룹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일진 다이아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일진 다이아 자회사에 이제 일진 복합 소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수소 탱크를 만드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자면 그 당시엔 또 최근 몇 년 전에 일진 다이아밖에 없었어요. 수소 탱크가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탱크 포션이 크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마 수소 탱크 관련해서 이제 일진 복합 소재가 아마 올해 안에 뭐 상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진 그 복합 소재 아마 상장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관심을 그거에 가져보면 지분을 좋겠네요. 가져내는 일진 다이아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소 관련주에 또 숨은 종목이 있다는 거를 좀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오주들은 뭐 계속 뭐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JYP 엔터를 팔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JYP 엔터도 계속 뭐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면 뭐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 소속 연예인들이 계속 그렇죠. 지금 뭐 앨범도 내고 뭐 활동을 이제 재개할 것 같으니까 뭐 JYP 엔터 지금 팔고 있지만 이런 종목은 또 빠질 때 사놓으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SM도 워낙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빠졌는데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매수에 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엔터주도 이런 SM이나 JYP 엔터 이런 종목 그다음에 YG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을 정리하면 일단 순매수한 종목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다음에 이제 아주 IBT자 그다음에 삼성대자가 이제 매수 밴드를 반동을 했는데 진짜 매도한 종목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역시 좀 이번 주에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 보면은 그 매도를 지속되는 종목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거기 보시면 이제 미메이드, 아미코젠 이런 건 이제 하루 정도만 매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일단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틀 연속 매수한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일단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종목들을 보시면은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거의 10만 원대 안착을 했죠. 그래서 네. 보면 이제 여기 3일 연속 기관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이 종목 역시 투신하고 보험이 뭐 연속 외국인이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차트도 이제 거의 10만 7천원에서 아마 1월에 고점 11만 3천 원을 한번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뭐 박스권은 일단은 한 단계 레벨업 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IB 투자는 뭐 창투자 관련주들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수익이 났을 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역시 투신하고 연기금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 아이주 IBT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뭐 8,300원까지 갔다가 지금 8,200원대는 좀 내려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IBT자 차트는 이제 계속 우상향이지만 한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000단 제약은 이제 계속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사고 파는 건데 일단은 4월 5일 날은 팔았다가 또 4월 9일 날은 이제 삼으로써 주가는 이제 54,0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이겠는데 차트는 일단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3,000단 제약은 좀 그래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일단은 제가 준비한 종목에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앞당겨졌네요. 네, 3,000단 제약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향후에 또 좀 바이오주라든지 제약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바이오주들은 결국에 이제 임상 실험에 따라서 이제 올라주는데 제가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그 단계가 이제 임상 이상이거든요. 이상. 그래서 네. 좀 일상에서는 이제 뭐 안전성 해가지고 성공률이 높거든. 이상에서는 이제 효능이기 때문에 이제 효능에서 가장 이제 그 탈락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이제 우리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이 뭐 1상이든 2상이든 3상이든 그래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바이오 주식들은 이제 레벨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3상에 됐다는 건 거의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이제 3상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뭡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람의 이제 그 임상 실험소가 늘어나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돈을 중소기업들은 이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떤 뭐 대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비용을 이제 지불해 주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은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단계별로 줘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줘가지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죠. 결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뭐 임상 실험 이런 거를 계속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제 바이오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또 어느 종목이 임상 1상인지 2상인지 네. 지금 뭐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때마다 이제 뉴스 때마다 이제 이렇게 좀 주가가 이제 등락 변동성이 심한데 일단 내가 바이오도 내가 뭐 많으면 10종목 아니면 적어도 한 5종목 정도는 내가 그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죠. 네. 이 종목이 뭐 이제 뉴스를 찾으면서 임상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면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면은 아마 이쪽에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바이오는 아시다시피 지수가 오를 때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또 지수가 좀 요새 또 매출 이번 주 강한 흐름 보이겠는데 지금 암마켓도 있고 그다음에 또 6월에 종양마켓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이오주들도 지금 이제 뜨는 시기가 됐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SK 이노베이션하고 묻혀버리는, LG이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좀 묻혀버리면서 지금 다른 코스닥 종목들이 오히려 뭐 뜨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일단 바이오 종목들은 좀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서 어떤 네. 뭐 이렇게 뭐 하향 안정세를 할까 뭐 빠지는 건 아니지만 박스권에서 안정을 될 때는 우리가 한번 유심히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이밍을 사는 것이다. 네, 이 말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모든 방송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며 꼭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 본인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